안녕하세요. 축산을 쉽고 재밌게 이해하는 축산TV의 해용 PD입니다. 안녕하세요. 농학박사 박준국입니다. 다시 농학박사 아니라 한우박사. 자, 오늘은 어떤 대화를 나눠볼 거냐면 저번에 영상으로 봤던 최요한 컨설턴트가 소를 보정해서 체열하는 영상을 보내왔습니다. 지금 경기도 지역 쪽에 브루셀라병 일제 검사 기간으로 되어 있어서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해서 수의사님과 함께 지금 농가의 브루셀라 검사를 위한 체열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검사 대상은 현재 12개월령 이상인 암소를 대상으로 체열을 통해 브루셀라 감염 여부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이제 보내온 동영상이 있으니까 이 보내온 동영상을 같이 보시면서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게 저번에 한번 배웠잖아요. 우리가 소를 보정하는 법에서 비압기라고 하죠. 네. 코에다가 비압기를 사용하는 목적은 이제 다른 방법이 있죠. 밧줄을 이용해서 이제 소를 보정하는 방법이 더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비압기로 이제 코를 이렇게 찝습니다. 찝어가지고 가장 민감한 부분이고 그냥 이게 아픈 부위이기 때문에 이 소를 비압기를 이용해서 코를 이렇게 고정을 해가지고 이제 묶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하면 굳이 밧줄을 이용해서 소를 이렇게 불러서 매듭을 짓는 방법이 굳이 필요가 없겠죠. 그렇게 체열을 하면 한 최소한 4cc 정도, 4ml 정도 혈액을 바로 체열을 해서 백스페이너라고 하죠. 체열 그 컨테이너에 이렇게 집어넣게 됩니다. 그러면 혈액이 이제 굳지 않고 바로 액상 상태에서 이제 보관이 용이하게 되겠죠. 저기는 이제 목에 있는 경동맥을 찌르는 예, 거예요. 경정맥입니다. 경정맥. 네, 이근부도 있는데 네. 특히 목에서 이게 저렇게 스탄치온이 있는 경우에는 저렇게 앞에서 체열하는 게 가장 손쉽고 빠른 방법이고요. 일부에서는 이제 스탄치온이 없는 경우에는 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체열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일일이 한 마리씩 또 고정을 해서 앞에서 아닌 뒤에서 이제 미근부에서 체열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이 목에서만 체열을 하는 게 아니라 꼬리에서도 꼬리에서도 체열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체열 방법에 따라서 약간씩 틀립니다. 미근부에서 하는 경우는 약간은 이제 혈액의 성상이 좀 변할 수가 있고요. 깨끗하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깨끗하고 손쉽게 하기 위해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목에서 하는 경우가 제일 간편하고. 근데 우리는 사실은 가축이라서 그런지 조금은 덜 위생적이라는 느낌이 드는 게 왜 우리 이제 수술하거나 이렇게 주사 놓을 때 보면 일단은 소독을 먼저 하고 또 털이 있으면 털을 깎아주고 그렇죠. 그죠? 근데 저거는 저렇게 이제 주사기가 들어가면서 뭐 털에 있는 병균이나 이런 것들이 또 옮길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는데요. 뭐 그런 경우가 거의 없고요. 주사기 바늘 같은 경우는 다 따로 써야 됩니다. 이게 가장 이제 오염이 되고 간염이 되는 부분이 이제 체열을 할 때 바늘을 동일한 바늘을 이제 다른 개체도 같이 쓰므로써 이제 많이 전염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제외하고는 FM대로 하자면은 알콜솜으로 해서 털은 깎지는 못하더라도 깨끗하게 닦아내고 이제 처치하고 그다음에 지혈까지 이렇게 해주는데요. 아무래도 소 같은 경우는 뭐 굳이 그 정도로 해줄 필요성은 없기 때문에 편하게 그냥 이렇게 바로바로 간편하게 체열을 하고 가장 중요한 게 보정입니다. 보정이 안 되는 경우가 소가 이제 흔들고 그렇게 따라서 이제 체열을 할 때 이제 상처가 나서 이제 2차적으로 찢어지는 부분이죠. 이제 주사 바늘이 구멍이 커져가지고 이제 피가 더 많이 새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가 오히려 좀 위험하기 때문에 보정이 어떻게 보면 체열을 하는 데 있어서 더 체열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 동영상 보니까 저 축주 사장님이신 것 같은데 저 비압기를 보시고 저거를 구매를 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요? 저기 비압기가 장단점이 있죠. 유용한 것 같아요. 보니까 코에다 집어놓으니까는 아파서 움직이지는 않네요. 이게 특성상 비압기를 이용하면 소가 뒤로 빠지려고 하기 때문에 보정만 잘 되면은 이제 빠지려는 힘이 있기 때문에 바로 그때 이제 체열을 가능하게 보정이
용이하다고 볼 수 있죠. 반대로 이제 밧줄을 이용하면은 스트레스는 조금 더 덜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이제 목을 조이거나 소가 이제 아예 주저앉거나 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밧줄로 했을 때는 또 이렇게 목에 혈액이, 압박이 예, 가니까 압박이 가기 때문에 또 위험할 수 장단점이 있겠네요. 있다고. 예, 또 비압기를 사용하지 않는 농가 같은 경우는 오히려 비압기로 이용했으면 더 아프다고 했을 때 코가 네. 더 이렇게 상처가 나기도 하고 빠지려고 할 때 이렇게 코피가 나기도 하고 일부 그러기 때문에 또 목걸이를 그냥 이용해서 밧줄로 이렇게 매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오늘은 사실 브루셀라 질병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그죠? 네. 브루셀라가 사실은 이 사람한테도 전염되는 인수 공통 전염병이기는 하지만 뭐 사람한테 뭐 사망에 이르기까지 그런 네. 그런- 사망도 일어날 수 있어요. 한 20% 있습니까? 정도가 네. 사망하는데 저는 실제로 브루셀라 질병에 걸린 사람을 직접 봤는데요. 네. 제 선배 박사님인데 인공수정을 하고 그러면 직장 검사를 하고 하는데 네. 결국에는 이게 간염 경로가 여러 가지지 않습니까? 이게 태아에 이제 사산된 태아에서도 그렇고 질 같은 어떤 이물질, 물질에서도 그렇고 분변, 뭐 여러 가지가 공기 중 감염도 있고 하는데 직접 피부에 접촉이 돼서 감염된 그렇죠. 경로입니다. 근데 실제 대학병 가서 고열하고 구토나 이런 게 막 간헐적으로 나타나는데 처음에는 원인을 몰랐어요. 원인이 안 나와요. 근데 결국에는 골수를 뽑아가지고 검사를 했는데 이제 브루셀라 병이 그때 나왔죠. 근데 엄청나게 고통스럽다. 고통스럽고요. 구토나 이렇게 발열이 계속 이렇게 주기적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거의 한 2주 정도 병원에서 링겔을 맞고 치료를 받아가지고 그러다가 한 번 더 다시 또 재발해가지고 입원을 한 경우가 있어요. 이게 이제 브루셀라 같은 경우는 네. 사실 잠복 기간 자체가 네. 길잖아요. 예, 6개월까지도 가고 네, 6개월까지도 살아있다 보니까 네, 우리가 이제 일제 검사 기간이라 그래갖고서는 이 검사를 하는 게 6개월 주기로 해요. 1년에 2번을 한다는 이유가 네. 제일 늦게까지 잠복 기간 동안에는 피 검사를 하더라도 나오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네. 병이 있는지. 근데 6개월에 한 번씩 검사를 해주게 되면 이 브루셀라가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좀 확신을 가질 수 있고 네. 또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 브루셀라 전염병 같은 경우는 정기 점검을 제대로 하고 또 뭐 외부에서 사오는 소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네. 좀 주의를 기울이고 그렇죠. 이제 네, 주사 실제 이렇게 증명서를 네, 확인을 하는 게 맞죠. 그렇죠. 소를 도축할 때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거래를 할 때 가축 시장에서 네, 네. 그럴 때는 지금 현재 브루셀라 그 증명서를 증명서를 다 발급받아요. 발급받아야 되게 돼 네. 있죠. 네. 그리고 이제 사람은 이제 치료를 그렇게 장기간이라도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가축도 이제 치료를 하는데 돈으로 따지는 거죠. 경제적으로 봤을 때 네. 치료를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이제 치료 과정에서 다른 소들한테도 이제 감염을 시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유산에 대한 어떤 위험성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경제적이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다 도태를 시키는 게 맞다고 볼 수 있고요. 이게 이제 걸리게 되면은 사실 유산이나 조산 이런 거 네. 아니면은 네. 이제 유산 후에도 네. 뭐 후산 정체나 네. 이런 게 오죠. 네. 결국에는 축주 입장에서는 큰 이제 손해가 될 수 있고요. 음. 가축의 그 감염소 입장에서도 그렇지만 이제 그 소들이 결국에는 계속해서 이제 오염을 시킨다는 거죠. 이게 그 전에는 사실 이 걸렸던 소들만 그것도 한 농장에서 걸린 소가 뭐 일부 이상을 넘어가면은 뭐 전체를 도태를 시키거나 그랬는데 네. 지금은 또 바뀌었다면서요 최근에. 네, 최근 18년도 개정안에서는 결국에 17년도까지 이제 수치가 간염소들이 줄어들면은 굳이 그럴 필요는 없지만 그게 또 15년도에 줄었다가 17년도에 또 늘어났어요. 그래서 18년도 그 쪽에. 법령에서는 전체 두수를 이제 도태를 하는 게 개정으로 이제 바뀌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지금 또 돼지열병에다가 네. 뭐 이 가축 전염병이 창궐할 시기잖아요. 양계 같은 경우는 조류독감, 네, 그 소나 돼지 같은 경우는 구제역. 네. 이게 지금 이제 점점 시기가 다가오고 있어요. 날씨가 추워질수록 네, 이제 취약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방역 체계에 만전을 기해야 하는데
브루셀라 전염병도 뭐 2종 전염병이라 그래갖고 그게 약하거나 아니면은 큰 피해를 입히지 않는다 그런 장담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한 가지 한 가지씩 차근차근히 우리가 방역을 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체열 영상을 보내준 최요한 컨설턴트한테도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계속 발전하는 축산TV가 되겠습니다. 오늘 컨텐츠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